개념 해결의 법칙부터 볼까요? 숙제 채점 했나? 진짜 못했어. 하면 되지 않을까? 하십시오. 뭔가 참 자네 소문과 달라. 내가 들은 너에 대한 소문은 좀 무시무시했거든? 네? 뭐랄까
학원을 째고 PC방에 간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랬는데 저랑 수업한 이후로는 항상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잘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예쁜데 어? 소문? 지선부 원장님한테도 들었던 것 같고 부모님과 면담할 때도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럼 내가 누구한테 들었겠니? 네. 사이가 안 좋았다고? 사이가 안 좋을 건 뭐야?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을 이유는 뭐가 있을까? 자, 어쨌든 겨울방학 딴 거 뭐 대수랑 뭐 미적은 재미로 한다고 치고 공통수학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갔을 때 와부고에서 진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잘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보면 점점 트렌드가 내신의 중요성이 점점 올라간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올해 동아고 입학률이 곱창 난 것도 그렇고 점점 뭔가 내신 불리한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와부고 선택한 거 참 용감하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와부고 정도면 내신 좀 조져도 수능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하다. 되냐? 해도 되냐? 자, 84쪽까지 질문 있니? 어허, 예. 나 그럼 수업하면 되겠다. 자, 우리 y는 로그 형태로 적혀있는 함수를 로그 함수라 그러는데 로그 함수에서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네가 아마 겨울방학 동안 나랑 공부할 요 교재에서는 이 성질을 중요하게 쓰는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내년에 고2가 되셔서 아마 실전적인 문제를 좀 풀 때는 많이 쓰이는 성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게 왜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얘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보통 x랑 y의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 적으면 얘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둘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지수함수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기억나니? 지수함수가 a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두 종류의 모양이 있어. 하나씩 보자. 자, 지수함수 먼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a 값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반드시 0,1이라는 점을 꼭 지나고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올라갑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요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x축인 건 똑같지만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근데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했잖아. 그러면 역함수니까 y는 x 가지고 그려야겠죠? y는 x로 이렇게 그려야겠죠? y는 x. 그러면 파랑에 대해서 뒤집어 그리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파랑에 대해서 뒤집어 그리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다 했냐? 그러면 로그 함수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1번. 자, 왼쪽 그림이나 오른쪽 그림이나 공통인 얘기 몇 개만 해볼게요. 우리 지수 함수가 0,1을 꼭 지났었죠? 그거를 뒤집은 로그 함수는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된다? 1,0을 꼭 지나야 한다. 두 번째. 지수함수가 요 왼쪽에 있는 지수함수든 오른쪽에 있는 지수함수든 항상 점근선을 가졌어요.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y는 0이었죠? 그럼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니까 y를 치우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가 됩니까? x는 0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 표시를 해드리자면 요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 요게 로그 함수의 점근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강에 닿지 않고 쭉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세 번째. 로그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볼까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뭘 것 같아, x범위? 그쵸. 진수 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x가 진수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만 넣을 수 있고, 치역은? 맞습니다. y는 모든 실수죠. 차이점 한 번만 보고 끝낼게요. 차이점.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냐 a가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그래프 개형이 나옵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고? 증가함수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죠. 자네 게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좋아한다고? 그럼 혹시 엘든링이어 들어봤어? 뭐라고? 이게 프롬 소프트웨어라고 일본의 유명한 게임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그래, 너랑 네 친구들이랑 하는 그 게임,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0대들이 하는 게임 폭이 진짜 좁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유행에 되게 민감하고 빠릿빠릿하고 되게 트렌드에 빨리 따라간다는 장점은 있는데 다양성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모두가 똑같은 영화를 보고 모두가 똑같은 게임을 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하는 게임 뭐 뻔하지. 뭐 하냐? 배그, 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발로란트, 오버워치도 아직도 누가 오버워치를 해? 오버워치, 뭐 핸드폰 게임으로 들어가면 클래시 로얄, 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브롤스타즈, 한 요 정도 안에서 다 끝나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는 알아. 왜 그러냐면 배그나 롤이나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정도를 빼면 얘네는 공짜잖아요. 설치하고 플레이하는 게 공짜잖아. 근데 예를 들어 방금 내가 말한 요 엘든링 같은 게임은 플레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7만 원 정도를 내고 게임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안 해준다는 거지. 게임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으니까 이런 걸 사주지 않으니 이런 게임을 못 접하는 거고 공짜인 게임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알겠지만 이 게임이 결국에는 돈을 더 쓰게 되죠. 롤스킨 요새 뭐 한두 개만 사도 7만 원 가뿐히 넘으니까. 아니 요 엘든링이라는 게임은 보통 이런 게임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끝내고 나면 완결이야. 그러니까 게임에 완결성이 있는 거죠. 발로란트야 내가 져도 또 하고 무한히 또 할 수 있지만 얘는 스토리가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 대신 그렇게 스토리를 한 번 다 보는 걸 1회차라 그래.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스토리를 다시 깨는 걸 2회차라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스토리 또 보는 게 무슨 재미예요? 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약간 내가 선택지를 달리하면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엔딩을 보러 가는 다회차 플레이를 장려하는 게임인데 우리 2회차부터는 다시 똑같은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깨는 거니까 대충 어디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보스가 어떤 게 나오는지를 머릿속으로 알잖아. 마찬가지로 사실 네가 요 대수라는 게 2회차고 3회차고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으면 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조금 재밌는 개념이 좀 있어. 지수함수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는 요 x가 x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요 x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너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니? 있어요? 그리고 얘가 등차 수열이면 그에 따른 요 y좌표들은 항상 뭘 이루냐면 등 비수열을 이루거든요.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게 만약에 내가 A에다가 이 정도를 적어. 그 다음에 우리 X좌표랑 Y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X에다가 0을 넣으면 Y 몇 나와? 1. X에다 1 넣으면 2. X에다가 2 넣으면 Y는 4죠.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있죠? 동일한 숫자를 더하는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 그래. 해서 나중에 이 X좌표랑 Y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X좌표가 나중에 3만큼 커지잖아? 그럼 그때 Y좌표는 무슨 관계식이 있을까? 곱하기 2를 3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3이라는 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3번 했으니 우리 플러스 1 한 번 낼 때마다 곱하기 2 한 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도 3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곱하기 3인 겁니다. 뭐 다 같은 말로는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하는 거죠. 이 공비를 3번만큼 곱하는 이런 얘기도 이제 다회차 플레이 때는 조금 가능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 책에는 이런 걸 써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기 다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 함수가 사실 앞에 우리가 지수를 배우고 로그를 배우고 지수 함수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배우면 이제 1단원이 끝나는데, 네가 만약 지수 로그 지수 함수까지를 되게 탄탄히 잘 했고 이해도 잘 하고 있으면 사실 로그 함수는 전혀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들의 변주이자 재탕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평행이동 다 없애. 필요 없어. 갖다 버려. 개념들을 하지마.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자, 91쪽으로 할게요.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y는 4 곱하기 3의 x-1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x랑 y를 보통 자리를 바꾼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답에 이렇게 적어서 내면 이거 답 아니야, 맞아? 답 맞아. x랑 y를 자리 바꾸기만 하면 이게 역함수야. 다만 이렇게 답을 써서 내면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 난 괜찮거든? 난 괜찮은데 보통 학교 선생님이 기분 나빠요. 이 새끼 건방진데? 너 안 되겠다. 너 틀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해서 예쁘게 좀 다듬어서 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마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태유야 사과 좀 가져와라 그런데 사과를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던지면서 자 드세요 이러지 않잖아. 깎아서 드리는 것처럼 예쁘게 좀 다듬어서 드리자. 자, 요거 어떻게 다듬을까? 양변에 저는 y가 밑으로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y로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얘를 밑으로 내리려면 로그가 필요한 거죠. 해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달아줍시다. 밑이 3인 로그가 예쁠 것 같네요. 밑이 3인 로그를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러면 오른쪽만 봤을 때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 3의 3의 y-1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계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3의 x는 4가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이 앞으로 내려와서 2 로그 3의 2 이렇게 될 거고, y-1이 이렇게 내려와서 로그 3의 3은 몇이에요? 1이니까 안 적을게요. 그럼 여기서 y로 정리하시면 y는 나머지 반대편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로그 3의 2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요게 역함수입니다. 혹시 답지를 보면 답이랑 저랑 조금 다르게 적혀 있나요? 네.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라는 거 알겠어?
네, 어차피 밑이 3인 로그니까 둘이 빼면 진수끼리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얘 다시 위로 올려서 4로 만들고 둘이 나누니까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혹시 제가 지난번에 역함수 빨리 구하는 법을 설명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운 걸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해보자. 이거 언제 이렇게 풀고 있어? 너무 귀찮게. 자, 암산 빠르게 하는 법 설명드릴게요. 이게 진짜 그 수학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나고 진짜 기호를 만든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게 이 기호를 보고 누군가는 fx라고만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함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봤고 이해 못하는 애들을 봤잖아. 걔를 이해시키려고 내가 별의별 별 생각을 다 해본 거야. 야, 이걸 내가 뭐라고 말해주면 애들이 진짜 잘 받아들일까를 생각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x에다가 요 괄호가 전 약간 입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입 벌리고 안에 먹을 거 들어오게 기다리는 것처럼 요 괄호가 입 같은 거야. x에다가 입을 벌려서 누구를 집어넣은 거지? x를 대입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요게 3x-1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야? 결과가 3x-1이 되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f에다가 얘를 넣었더니 얘가 됐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요. x를 f에다가 집어넣어.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3x-1이 됐다고. 요 정도 그림으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천천히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볼게.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데 뭔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이에 이런 과정을 하나 넣어봤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될 때 곱하기 몇을 한 거죠? 3. 얘가 이렇게 될 때 빼기 몇을 한 거죠? 빼기 1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야, 역함수라는 건 지금 요 f 한 거를 반대로 거꾸로 하는 게 역함수죠. 그럼 역함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게 역함수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 만약 누군가 너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역함수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역함수에 x를 넣고 해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역함수에다가 x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럼 세부 과정을 보면 뭐 될까? x 플러스 1이죠. 왜? 빼기의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뭐 될까? 맞아. 3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3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같은 거거든. 내가 지금 너한테 설명하니까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써서 보여드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암산하세요.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f구나. 그럼 거꾸로니까 나는 얘를 x로 되돌려 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얘를 x로 되돌려 놓으려면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없애야 되죠.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플러스 1을 하면 사라지는 거 맞나요? 3을 없애려면? 그쵸. 그럼 봐봐. 여기에 f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x 넣고 시작하는 거니까 x를 여기에 먼저 적고 자, 되돌립니다 하면서 그 계산을 얘한테 계속 해주면 돼요. 뭐부터 하자고? 더하기 1 해서 이거 날리자고. 그 다음 나누기 3 해서 얘 날리자고. 해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자, 내가 바로 예시 하나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5월 11일. 자, 이 녀석 역함수 뭐예요? 5분의 x-11. 그쵸. 5번에 x-11. 빠르게 하실 수 있겠다. 좀 더 어려운 거 보여줄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x가 남을 때까지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x가 남을 때까지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거든. 자, x 남기려면 주변에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지. 그럼 제일 먼저 뭐?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 날리자. 그 다음 나누기 3 하자. 그러면 나누기 3 하니까 얘도 날라가겠지? 그 다음 제곱은 어떻게 없애? 루트를 씌우자 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제곱도 날라갔죠? 마지막
마이너스 1 하면 요 x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도 날라가겠죠. 할 수 있겠어?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통 처음 알려드리는 학생한테 요 정도까지 안 시키는데 요 정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생각해. 이거는 f에다가 뭘 넣은 거야? 3x 플러스 1을 넣은 거야. 자, 그럼 여기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야. 여기다가 3x 플러스 1을 f에다가 넣었더니 결론적으로 뭐가 된 거야? 5x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역함수를 찾으라 그러면 얘를 제로 만들면 돼. 네가 잘 식계산을 해서 제로 만들면 돼.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봐봐. f 역함수에다가 x를 넣고 시작하니까 나도 여기다가 x 넣고 시작해 볼게. 얘를 절로 만들 거야. 제일 먼저 나라면 1을 빼. 그럼 여기도 1 빼줘야 되죠. 그 다음 쟤를 3x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몇을 곱하냐면 5분의 3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자. 그럼 현재 여기다가 5분의 3 곱하면 3x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쟤 만들고 싶으면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요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요 식을 보면서 뭐를 넣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계산을 역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역함수를 암산하실 수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fx가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역산 한번 해봅시다. 얘를 x만 남겨야 돼. 초보니까 일단 내가 천천히 보여줄게. 일단 나라면 4로 나눠. 그 다음은 얘를 밑으로 내릴 건데 얘를 밑으로 내려서 x-1 이렇게 날릴게. 마지막으로 1을 더해서 x로 마무리할 거거든. 자, 그러면 f 역함수. 자,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뭘로 했다고? 4로 나눴다고. 그럼 x 적은 다음에 4로 나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조금 어려워요. 지수를 내렸잖아요, 땅으로. 그리고 3은 날라갔잖아요. 이게 뭐 한 거 같아? 로그를 씌운 거죠. 밑이 몇인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를 여기다가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밑이 3인 로그를 씌워. 마지막으로 플러스. 그럼 아까 구한 답이랑 똑같죠. 네가 조금만 적응되면 이런 거 안 적고도 암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y는 로그 2의 x-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번엔 내가 안 적고 보여줄게.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x만 남겨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옆에 있는 지저분한 것부터 치워. 요거부터 치우자. x에다가 1 더하면 되죠. 그럼 1 더하니까 날라가지. 그 다음 얘를 요 로그를 떼줄 건데 로그를 어떻게 하면 뗄 수 있어? 맞아. 이 위에다가 얹으면 돼. 이 위에다가 요렇게 로그를 얹이잖아? 그럼 로그가 서로 사라지면서 딱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이 로그를 이 위에 얹었죠? 그럼 얘도 이 위에 얹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플러스 3만 하면 되죠. 제 생각에 너 연습 한 5번? 4, 5번만 연습하면 3초 안 걸릴걸요? 암산으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너한테 이런 암산을 가르치는 게 좋은 교수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꿀팁이나 풀이나 쉽게 푸는 간단한 방법을 일부러 안 알려줘요.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 시기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계산하면서 이런 것들과 친숙해지는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못지않게 자네는 수학이 일단 지금 재밌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재미없으면 하기 싫잖아. 그죠? 근데 한 땀 한 땀 계산하는 것보단 이런 거 배우는 게 재밌잖아. 그래서 알려주긴 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요런 녀석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평행이동을 무시합니다. 평행이동을 무시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요 x 옆에 붙은 숫자나 y 옆에 붙은 숫자를 무시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 위에 거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거든. 얘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얘도 못 그리겠어요. 그러면 더 쉬운 거 얘부터 로그 3의 x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좌표 평면 그리고요. 그리면서 배워볼까요? 얘 몇 컴마 몇 지나야 된다고? 1,0 지나야 된다고. 점근선 어디라고? Y축이라고. 뭐 맞추는 게 없냐? Y축이라고. 증가해 감소해? 오케이, 증가하죠. 그래서 Y축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일단 요 함수를 요런 모양으로 바꿀 건데 얘를 이렇게 바꿀 때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죠? 그럼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 그래요? Y축 대칭. 그래서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시킬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현재 이 주황색입니다. 그럼 얘를 위로 올릴 때는 평행이동만 하시면 되는데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그럼 둘 중에 골라봐.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1이야. 그거 어떻게 하냐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1을 x에서 빼. 그거를 원래 있던 x에다가 대입을 하거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에 마이너스 있고 요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거야. 그럼 얘가 분배 법칙 하면서 딱 저 모양이 되죠. 그래서 1만큼 이동합니다.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이동해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시면 이제 얘가 지나는 게 0,0을 지나는 걸로 바뀔 거고 점근선도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같이 오겠죠? 위로 두 칸을 옮기면 딱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되시겠네요.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고 점근선만 잘 표현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세 개 다 해봐라.
아, 그래프 그리라잖아. 그래프 왜 안 그려? 불 좀 켜겠습니다. 조금 더 경험치가 쌓이고 로그 함수를 익숙하게 다루게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빠르단다. 점근선을 쉽게 찾는 방법인데요. 요 안에 진수 있죠. 이 진수라는 애는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양수여야 하잖아. 0도 되면 안 되잖아. 진수가 0 되는 순간을 찾으세요. x에 몇을 넣으면 진수가 0 되죠? 마이너스 1. 거기가 점근선입니다. x에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그래프는 이 오른쪽만 그려지고 얘가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 x에 0을 집어넣으시면 로그 2분의 1에 1은 0이 되죠?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겠네? 그럼 여기가 y절편이고 2분의 1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감소함수니까 요렇게 점근선에서 요 정도 오는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요 정도 그리시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2번은 정답이 4, 4분면만 적어야 되거든요. 2번도 그래프 그렸니? 그래프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프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럼 먼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9에다가 로그 3의 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고요. 로그 3의 9가 몇이에요? 2죠? 그럼 얘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점근선 몇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오, 방금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진짜 좋다. 너무 좋아요. 보통 학생들이 다 점근선 몇이야? 마이너스 1! 다 그렇는데 x는 붙이는 거 진짜 좋은 습관이에요. 또 x에다가 0을 넣으면 로그 3의 1은요 0이기 때문에 얘가 0 돼서 사라지고 0,2를 지났죠? x에 0 넣으면 0,2 여기 지나죠?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저기 지나고 점근선 가까워지게 증가함수 이렇게 그리겠네? 그럼 1, 4분면 지나고 2, 4분면 지나고 3, 4분면도 지나니까 4, 4분면만 안 지나겠다 정도. 그래프 그릴 때 절편 찍어보는 거 좋은 습관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두 개를 그려드렸는데 2-3번 그려볼래? 아니면 얘도 그려줘? 어쩔 수 없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고등학교 1학년을 끝낸 시점이면 평행이동 이런 거 진짜 콧방귀 끼면서 할 텐데 아직 좀 어려서 그래.
자, 얘도 그려보시면 일단 점근선 찾는 법. 진수가 0 될 때 찾으시면 됩니다. x는 3이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 진수를 보시면 요게 진수인데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x는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x가 3보다 작은 쪽, 이 파란 선의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정도 봐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x 앞에 마이너스 붙였네? y축 대칭했나 보다. 원래 증가하는 함수를 y축 대칭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봐주셔도 좋고요.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까요? x에 1 넣으면 숫자가 예쁠 것 같은데 x에 1 넣으면 몇 나와? 1,0. 그럼 1,0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1,0 지나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시겠죠? 보고 대답합시다. 자, 이 그래프는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온 죄송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와요. 네. 4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나요? 아니죠. x가 증가하면 y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네요. 4번이 정답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건데 문제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필수 예제 3번 읽어만 보세요. 아니요. 마음속으로. 아니 걱정되잖아. 네가 국어만 등급이 마음에 안 드신다기에 수학도 사실 독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런 애 있어요. 썩 잘해. 근데 국어를 진짜 못해.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 글씨가 좀 길어지면 잘 못 읽어. 못 읽는다 그래야 되나? 안 읽으려고 해야 된다나? 얘도 말이 좀 길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한대요. 시작해볼게요. 먼저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로그 3에 X-M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X축 대칭이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다듬기만 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3에 x-m 될 거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시겠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 y는 로그 3분의 1에 x-1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랬죠? 우리 요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얘는요 지수를 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수 위에 지수를 얹을 수도 있고 요 밑에 지수를 얹을 수도 있거든요. 얘를 밑으로 넣으면 이게 3분의 1로 딱 바뀌죠. 얘를 아래로 넣으면 이게 딱 3분의 1로 바뀌니까 바로 m은 1, n은 2 금방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넘어갈게요. 94쪽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자네는 혹시 이제 아나요? 저기 그래프에 y는 x를 왜 적어주는지 아세요? 오, 좋은 해석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형 있다 그랬나? 외동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y는 x를 왜 적어주냐면 좌표 알려주려고. 봐봐. 얘가 띠디디디디디 올라가면 요 점 보이니? 이 점 x좌표가 몇일까? 당연히 1이겠지. 1에서 올라갔으니까. 근데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동일하거든. 그럼 얘가 y좌표 몇이냐고 물어봐도 y좌표도 1인 거죠. 근데 얘가 쭉 일로 와서 여기 만나는 여기가 a거든요. 다시 말하면 a라는 걸 요 로그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높이가 몇 나온다는 거야? 1 나온다는 거야. 얘가 로그 함수가 y는 로그 2의 x인데 말이야. 여기다가 몇 집어넣어야 1 돼? 2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니? 그럼 요걸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여기는 몇 컴마 몇이에요? 2,2죠? 그럼 여기 높이가 2인 거죠? 그럼 얘가 쭉 오면 여기가 이제 아마 B일 텐데 B 몇일까?
그치. 4 넣어야 2 나오죠. 해서 A랑 B 찾고 넘어가시면 된다. 아우, 너무 쉽다. 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5번입니다. 다음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시오. 대수 비교 문제 어렵지 않지. 3 로그 2의 9 로그 4의 80. 일단 로그의 대소 비교 문제는 모든 로그 문제가 다 그래요.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기쁩니다. 그래야 계산이 쉽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밑이 2고 밑이 4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은 들어요. 왜냐면 2랑 4가 서로 똑같은 거듭 제곱이니까. 4가 2의 제곱이죠. 그럼 이 앞으로 몇 나와요? 2. 분의 1 나오죠. 밑에 지수는 앞으로 나갈 때 분 뭐로 설명해줘? 알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은데? 3의 제곱에서 2 제곱이 앞으로 나갈 때는 2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8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2분의 1이 사실 여기서 온 지수잖아. 근데 얘를 위로 얹이잖아. 그럼 로그 2의 루트 80으로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는 로그 2의 9. 3은 로그 2의 5. 그럼 이제 밑이 다 통일됐죠? 그럼 밑이 2인 로그 함수라고 얘네 이 로그 함수에다가 몇 대입한 거야? 8, 9, 루트 80 대입한 거죠? 그러면 여기 x축에서 보시면 8이랑 9는 딱 봐도 8이 요쯤 있으면 9는 요쯤 있을 거 아니야. 루트 80은 그 사이에 있겠죠? 그럼 얘네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하고 얘를 대입했을 때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9 대입한 게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크고 8 대입한 게 제일 작고 이렇게 로그 함수로 비교할 수 있다. 넘어가서 최대값 최소값은 별로 안 풀고 싶어요. 그래프 잘 그리신 다음에 자르기만 예쁘게 자르시면 되고요. 97쪽으로 갑시다. 오늘 거의 다 로그 함수 활용이 있구나. 외동이어서 좋아요? 응? 약간 좋다고? 어떤 면에서 좋아요? 나는 남동생이 있었거든. 저기 있었거든이라고 하니까 무슨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있어. 지금도 잘 있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남동생이 너무 귀찮고 쟤 없었으면 좋겠고 집에 혼자 있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싫었다. 근데 이제 형제가 원래 그맘때는 티격태격 하다가 나이 들면 사이가 보통 좋아져요. 이제 나이 드니까 형제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난 가끔 동생 만나서 같이 치킨 먹고 하면 재밌어. 강아지는 고양이 키우는 거 없고? 강아지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 숫자지. 요 쉬운 함수부터 보자. 요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는 건 요 x와 결과인 요 y가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계열인 얘도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진수와 결과값인 y가 서로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진다는 거야. 요 로그가 붙여주는 성질이 원래 그래. 요 밑이 2인 로그는 요거를 같이 증가하고 같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죠. 야, 최대값 좀 구해줘 라고 하는 것은 y가 최대한 컸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 요 진수도 최대한 큰 거죠. 그리고 y가 최대한 작아질 때 진수도 최대한 작은 거다. 그럼 우리 진수를 먼저 볼게요. 왜냐면 진수가 더 보기 편해. 8분의 1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1은요. 자, 8분의 1로 묶으시면 x제곱 플러스 4x고요. 그러면 얘는 8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하고 플러스 2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하겠네요. 그럼 얘 꼭지점이 마이너스 2,2분의 1이겠죠? 근데 거기 문제를 보시면 x범위가 써 있을 거예요. x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등호 있나? 있어. 그러면 이 함수를 다 그리지 못하죠. x범위가 있으니까 잘라야 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요 노란색 진수는요, 제일 크면 여기 있는 거거든?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y가 몇 나오지? 잠시만. 1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노란색 진수는 제일 크면 1이고요. 제일 작으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2분의 1을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로그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패턴이 지수함수 배울 때랑 똑같은 것 같아. 나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 오늘 한 명밖에 안 왔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 특별히 많이 드릴게요. 많이 쉬었다 합시다.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요거 배우고 나면 이제 치환하는 형태 하나 배우고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옆 필수예제 8번 보시면 2와 8 사이에서 y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밑으로 내려서 적겠다 이렇게 되겠죠? 딱 봐도 치환해야겠네? 누구 치환할까? 로그 2의 x를 치환해야 되고 뭘로 치환할까? t? 오케이. 치환하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t의 범위 적기. 네, t의 범위 적기. x가 2부터 8까지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2 집어넣으면 t가 1 되고 8 집어넣으면 3 되니까 t는 1과 3 사이다 라고 하는 t 범위 찾고 가십시다.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고요. 5 완전 제곱식. 그럼 최소값은 t에 몇 넣었을 때가 제일 작아요? 1 넣었을 때가 제일 작죠? 1 넣으면 0 나오고요. 최대값은 t에 몇 넣으면 제일 커요? 3 넣으면 제일 크겠죠? 최대값은 4. 이 밑에 문제 하나만 설명할게요. y는 로그 3의 x 더하기 얘는 2로그 x의 3이죠?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건 조금 독특합니다. 치환을 안 하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로그 3의 x 더하기 내가 아까 로그는 밑이 똑같으면 기분이 좋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밑을 3으로 바꾸려면 둘이 자리를 바꾸면 얘가 분모로 내려가죠? 분의 2 이렇게 되고요. 혹시 이거 두 개 보면 뭐 하고 싶다는 생각 없어? 오! 네. 그래서 산술기하를 쓰시면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끝!
쉬었다.
아,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으니 할 게 없어서 그렇구나. 수업 시작할 마음이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잖아? 수업해야지. 자, 로그 함수의 활용. 활용이라고 하면 방정식, 부등식 풀자는 얘기인데요. 101쪽 한번 펴볼래요? 저는 아무런 사전 지식을 너한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인의 힘으로 101쪽을 한번 풀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러줄까?
자, 1번에 11, 2번에 4, 3번에 5, 4번에 2, 5번에 2분의 5 또는 4, 6번에 2, 7번에 4분의 1 또는 4, 8번에 3분의 1 또는 81. 혹시 6번에 다른 답 나온 건 없어요? 2만 써. 2만 답으로 하셨어요? 맞아요. 2만 답이에요. 오른쪽에 2번에 1번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2번 9분의 5보다 크다. 3번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혹시 3보다 크다 썼니? 안 썼죠? 4보다 작다만 썼죠? 뭐 놓친 거예요 지금? 진수 조건 놓친 거죠. 로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4번도 그럼 진수 조건 놓쳤겠다. 1번? 2-1번?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번도 아마 놓쳤을 겁니다. 4번 답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진수 조건 안 써서 틀리는 거고요. 야, 그럼 다시 해라. 4번부터 다시 해봐. 너 이거 봤을 때 진수 조건 안 써서 다 틀렸겠는데? (4번부터) 다시 불러줄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5번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0과 2 사이. 6번에는 0과 3분의 1 사이 아니면 9보다 크다. 7번에는 2분의 1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8번에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다음 방정식 푸는 것도 다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한번 푸실 건데 풀이법 다 한 것 같습니다. 밑이 2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꿉시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얘도 밑이 2 이내로 바꿉시다. 로그 2의 4. 그럼 로그 떼고 생각할 수 있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4. 그럼 반대로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그럼 x는 4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지금은 제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말하는 거긴 해. 문제를 풀려면 로그가 있네? 진수 조건 따져야지. x는 0보다 커야 하고 x-3보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둘을 다 만족하는 진수 조건은 아마 3보다 커야 될 거야. 그래서 답은 얘만 들어가셔야 되죠. 지금은 제가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순서를 마지막에 말해드린 거긴 한데 너는 문제 풀 때 항상 제일 처음에 따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신없고 시간 없고 긴장되고 하면 그 안에서는 놓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네, 빼고 하셔야 되고 필수예제 2로 넘어오시면 방금 푸셨던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얘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요거 치환해서 풀 건데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자. 그럼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치환하자마자 범위 적으라고. 지금 여기 문제를 쓱 보니까 x범위는 안 적혀 있어. 그럴 때 t의 범위는 있니 없니? 없다? 있다? 없다? t는 범위가 어떻게 돼? 그건 지수고 지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t도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로그는 없다? t는 모든 실수죠. t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 치환 안 하고도 풀겠다 나라는. 로그 3의 x-3이랑 로그 3의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로그 3의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빠르다 계산 27이거나 3분의 1이거나 요 정도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필수예제 3번으로 갑시다. 이거 조금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 유형이냐면요.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을 현재로서는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을 못 풀거든요. 이 식을 풀으려면 봐봐. x가 여기도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거야. 이걸 풀려면 x를 한쪽으로 몰아줘야만 풀 수 있어. 이걸 일로 내리거나 이걸 위로 올리거나인데 둘 중에 뭐가 더 편한 계산이냐라고 물어보면 내리는 계산이 더 편한 계산입니다. 왜? 내리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로그만 붙여주면 바로 얘가 내려오니까.
이쪽 계산이 쉽다는 거죠. 밑이 2인 로그를 한번 양변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랬을 때 요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얘가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죠. 오른쪽은 요거 내리면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x 세제곱이죠. 너 이거 적을 때 그럼 이거 제곱이네요. 로그 2의 x 제곱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 이 말과 이 말이 다른 말이야. 그럼 이 말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적어야 돼? 발호를 쳐야 돼. 잠깐만. 이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이런 의미예요. 로그 2에 요 진수 안에 x를 2번 넣었다는 뜻이고요. 밑에 거는 괄호 친 걸 2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얘는 로그 2의 x를 진짜로 2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예 다른 의미예요. 앞으로 연습하시면 되니까. 는 요거 몇이니? 4 플러스 3 로그 2의 x죠. 치환해서 잠깐만, 이거 쟤랑 같은 거 아닐까? 쟤랑 숫자 똑같죠? 그럼 이번에도 로그 2의 x가 4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x는 16이랑 2분의 1 이렇게 두 개 찾으시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하기 전에 잠깐만 옆에 것도 해야겠다. 오늘 수업 진짜 금방 끝나네. 오늘의 진도 빨리 끝나면 빨리 기과? 안 돼요. 근데 대유야, 오해는 하지 마. 선생님이 절대 너 괴롭히는 건 아니야.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수강료 얼마를 내고 얼마만큼의 수업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빨리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집에 빨리 보내드리긴 해요. 내가 그래도 이 학원에서 직책이 좀 있잖니? 원장 다음에 이제 선생님 중에 원장, 부원장, 팀장 내가 좀 높잖아? 그래서 가끔 내 독단으로 애들 빨리 귀가시키곤 하는데, 네가 만약 시험이 끝났는데, 보통 애들 시험 끝나면 학원 째잖아요. 근데 네가 학원에 빨리 오면 그때는 제가 일찍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시험 끝났을 때는 조금 기분이다 생각하고. 요거 보자. 혹시 얘랑 얘가 같다는 거 알겠니? 왜냐면 로그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자리를 바꿔 적어도 괜찮거든요. 그럼 똑같다는 거 알겠니? 그럼 똑같은 거 보면 이제 치환할 게 좀 생긴다. 그죠? 얘가 요거랑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죠. 내가 시켜놓고 나도 안 적었네. 치환하자마자 뭐해? 범위 적어. t 범위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죠. t가 2의 로그 x제곱이잖아. 그럼 어쨌든 2를 거듭 제곱하는 거니까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온단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 t는 4랑 마이너스 2 나오죠? 근데 음수는 안 나오기로 우리 약속했죠? 그래서 2의 로그 x야? 로그 x네. 로그 x제곱이 4가 되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x가 2죠? 그럼 x는 5, 그렇지. 100. 이렇게 답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다 똑같아서 풀 게 거의 전혀 없어요. 네, 진짜로 전혀 없어요, 풀 게. 차라리 필수 예제 8번에 활용 문제나 한번 풀고 끝냅시다. 자, 8번. 주어진 채널을 통해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을 채널 용량이라고 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 미사여구입니다. 너는 요것만 보면 돼. 어떤 단어가 어떤 알파벳으로 쓰는지만 보면 되거든. 채널 용량 C 대역폭, W 신호전력, S 잡음전력, N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현재 사용하는 통신선의 신호 전력이 40이래. 그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위에 공식에다가 대입할 건데 어느 알파벳에 41을 넣을까? S에다가 넣어야겠죠? 잡음 전력이 N이니까 N에다가 6 넣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C는 W 곱하기 로그 2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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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 말했니? 어디가 8이야? 1 뭐가 8이라는 거지? 1 더하기 0 됐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8이죠. 아, 뭔 얘기했네요. 네, 8이죠. 그러므로 얘가 3으로 바뀌니까 3W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뭐만 변경해서 신호 전력만 변경해서 S만 변경해서 현재 채널 용량이 C인데 그게 3W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의 2배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6W를 만들고 싶다는 거거든요. 6W. 그럼 봐봐. W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N에는 여전히 6을 넣어. 근데 내가 뭐만 바꿀 거냐면 여기 아까 40이 넣었잖아. 이제는 다른 숫자를 넣어서 아까 구한 녀석의 2배인 6W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W 약분하고. 그럼 얘가 6 되려면 요 진수 자리에 몇 들어가야 돼요? 2의 6제곱이니까 64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1 빼면 여기는 63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6 곱하기 63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숫자가 답이 좀 크겠는데? 네, 답은 378을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풀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간 진도가 조금 많아서 숙제도 조금 많거든요. 114쪽까지가 숙제예요. 그러면 밑에 유제 정도는 풀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어차피 숙제하기 싫으니까 학원에 있을 때 하고 갑시다. 86쪽부터 예, 너 혹시 숙제할 때 110쪽이랑 111쪽도 푸니? 푼다고? 착한 학생이네. 네. 그럼 111쪽까지 오늘 학원에서 하고 집에 가서는 숙제 3쪽만 합시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다 했다고? 예. 다 했다고? 알았어. 오늘 졸업식 했어? 네. 어때? 졸업식 하니까 기분 좋아요? 좋다고? 기분 좋지. 3년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더 기분이 좋단다. 진짜 좋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저는 동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학교를 그만뒀지.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검정고시 본 걸로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은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못 나왔는데 대학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는 이제 대학 갈 때 수시랑 정시라는 게 있다는 건 알지?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정도는 알죠? 검정고시는 이제 고등학교를 안 다닌 거잖아.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없어서 수시를 못 써. 그래서 나는 원리 정시로만 대학을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있고 나보다 저 아래 한참 더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엄밀히 말하면 내 친구도 아니야. 우리 아빠 친구 아들이지. 근데 얘랑 나랑 같은 대학교에 갔어요. 저는 정시로 갔고 이 친구는 수시로 갔어요. 수학 등급으로 비교하면 나는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나왔고 얘 수능에서 수학 4등급 나왔거든. 4등급인가 3등급인가 나왔는데도 나랑 같은 대학교로 갔어. 졸라 열받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확실히 내 머릿속에 박혔지. 아, 수시는 개꿀이다. 수시는 할 수만 있다면, 챙길 수만 있다면 정말 개꿀이다. 너 암기 과목 좋아하니? 그럴 것 같아.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일 것 같고 수학 답을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과학이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 근데 전 과목 다 조금씩 잘 챙겨야 해.
푸른 사이에 막힌 책좀 보자. 뭐야? 우리 300번대야? 이렇게 번호 적었어? 우리 몇 번까지 했지 않아? 300번까지 했다고? 좀 못한 게 아니잖아. 좀 못한 게 아니잖아. 제가 학원 내일 하려고 어? 학원 내일 하려고 지금 어. 요즘 좋아하거든요. 학원 내일 그래. 믿을게. 네. 그래. 나 오늘 진짜 할 게 없는데. 우리 와일드리프트라들 와일드리프트 가지고 롤 그럼 녹화 꺼야지. 오늘 녹화 여기까지 끝.